닭에 얽힌 이야기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은 5덕을 가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즉 문, 무, 용, 인, 신 요 5가지의 덕을 가진 동물이라고 옛날부터 이 선비들이 또 유학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문이냐, 학문이냐, 머리에 관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 머리에 관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죠? 머리에 벼슬 있죠? 그것이 관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학문을 뜻합니다. 두 번째, 발톱이 있어요. 발에 보면 발톱이 있어요. 용맹을 나타내요. 그래서 무예와 관계가 있다. 세 번째, 닭싸움 하면은 아주 싸납게 달라붙죠. 장닭 특히. 그래서 싸움을 잘하니까 용맹스럽다, 용감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이를 서로 나 혼자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새벽에 꼭기호하고 시간을 알려줍니다. 일어나십시오 하고 시간을 알려줘. 그러니까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무, 용인, 신 이와 같은 5덕을 가진 동물이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닭을 인간에 빗대어 가지고 조화로운 삶을 살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닭이라는 게 5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5덕을 우리가 갖춤으로 해서 닭처럼 이 5덕을 갖춤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조화로운 인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유학에서 나온 그런 의도입니다. 이어서 2017년은 정유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유년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년이 막 시작이 됐을 때 1월달에 우리는 붉은 닭이라고, 붉은 닭의 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왜 붉은 닭이냐? 다음을 보시면은 붉은 닭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붉은 닭으로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에게는 십간이라는 게 있어요. 십간,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개의 간이 있는데 이 간이 우리가 배웠던 체질분략에서 배웠던 목화 토금수에 해당된다는 말. 그러면 가불이 바로 목에 해당되고 병정이 화에 해당되고 무기가 토에 해당되고 경신이 금에 해당되고 임계가 화에 해당됩니다. 전부터는 순대. 예. 임계가 순대로 가는 예. 화가 아니라 수 잘못됐죠. 그래서 아까 병이라고 그랬으니까 병정에서 화는 화에 속하죠. 네. 이게 붉은색이에요. 화는 우리가 체질분략에서 화는 붉은색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붉은 닭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는 닭을 의미하기 때문에 붉은 닭의 해,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다. 그렇게 각 동물마다 이 병과 정에 해당되면은 붉은 말이 될 수 있고 붉은 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요걸 따져가지고 십간을 따져서 그 상징을 따져서 붉은 닭의 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붉은 닭은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도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가산 그런 것을 상징하고 또 새벽을 알리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알리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가 아니라 수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검정색.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서로 혈관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역술에서는 닭을 어떻게 보느냐. 역술인들은 이 닭이 닭하고 좋은 그런 띠가 있습니다. 좋은 띠는 소하고 뱀띠가 좋은 띠랍니다. 그래서 소띠하고 뱀띠하고 결혼을 시킬 때, 자녀들 결혼할 때 소띠나 뱀띠를 같이 만나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닭띠하고. 그래서 역술에서 닭하고 좋은 띠가 이 두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정은 집사 권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니까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겁니다. 제가 뭐 크게 한 건 없고요. 조금 제가 이제 여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좀 명리학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혼자가. 근데 이제 그 삼합이라고 해가지고 삼합 이렇게 해서 그 합이 맞아가지고 그 띠들이 합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사구, 닭은 유구, 소는 축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사유축. 그 다음에 쥐띠들은 신사진 이렇게 삼합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오술은 이제 뱀, 아니 범, 말, 돼지 이렇게 맞고요. 해묘위 해서 12지가 있어요.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는데 12지로 볼 때 사유축, 인오술, 신자진, 해묘위 이렇게 합이 맞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 시간 아니니까. 예. 네. 그래서 혹시 자녀 중에서 닭띠가 있으면 네. 이 쥐띠나 아니, 지지가 아니라 뱀이나 아니 쥐띠나 토끼띠는 피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피할 띠,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닭띠끼리만 이제 이 축이나 사가 맞으니까 이런 쪽으로 관련을 지으시라고 확실히 맞는 게 어쩐지는 살아봐야 알겠지만 닭궁합이 따로 있습니다. 예. 닭궁합으로 볼 때 띠를 봅니다. 신자진 그 다음에 뭐예요? 해묘미, 해묘미, 예, 그다음 인호술, 인호술, 네네, 사유축, 인호술. 네네. 그래서 삼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동물들이요. 이런데 역술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이 체질 물리학에서 했던 그런 곳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우리 오여천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지을 때도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우리도 과학적인 이야기, 과거에 과학 이야기를 하면서 해시계를 이야기했죠. 거기서도 해시계에서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라는 10가지 동물이 나왔고 시간을 나타내는 때 이 10가지 동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에서는 닭을 어떻게 관련을 지었느냐. 아까 종교 성경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요 성경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외쳐볼까요? 자, 시작.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자 그때야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독교에서 관련된 닭하고 관련된 것은 부활절 되면은 교회에서 전부 달걀을 나누는 거 보셨죠? 그죠? 전부 달걀 하나씩 다 들고 나와요. 이렇게 가시는데 바로 그게 부활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절하고 관계된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날 달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종교하고도 관련된 그런 닭이 아주 우리 인간하고도 많은 친근감이 있고 인간이 가장 믿고 사는 종교에 관계된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네. 베드로가. 그 다음 세시풍속에서 그 닭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시풍속에서. 이 닭은 오행 중에서 금에 해당된다고. 아까 식간 이야기했죠. 여기서 금에 해당된다고. 닭이. 그쵸? 오셨나요? 원래는 네. 화예요. 맞아요. 그쵸?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금이죠. 왜 닭을 금이죠. 맞아요. 금이로 했냐면요. 12달 중에 8월달이 네. 닭달이 돼요. 네. 그런데 7, 8월, 8, 9월은 결실이거든. 결실은 열매는 단단한 그 금을 또 비유를 해요. 열매를 금으로. 네. 그래서 닭을 금으로다가 하고 8월달을 닭달이라고 해요. 8월달에. 예. 8월도 금에 해당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 닭은 바로 이 금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12간지를 이렇게 5행으로 또 전부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10간뿐만 아니라 12지도 5행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닭은 양이 조금도 있어요. 예, 양이 조금 있습니다. 금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질 분류할 때 우리 문희선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지도자급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금에 해당되는 금 체질은 지도자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직을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닭의 해에 난 사람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닭의 첫날 연하장을 보낼 때 닭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많이 보내는데 그것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관직에 붙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닭이 그려진 연하장을 받게 되면 학생들 방에다가 딱 붙여놓으면은 그 학생이 벼슬을 빨리 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세시풍속 속에 이러한 닭하고 관계된 세시풍속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이어서 김홍도라는 유명한 우리나라 화가 그 화가가 그린 투게도라는 그림입니다. 투게도 즉 닭싸움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투게도 그림입니다. 김홍도가 그린 그림 중에 또 어떤 것이 있죠? 투게도 말고 씨름하는 거 있죠. 씨름장.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홍도 그림이 아주 많습니다. 예, 이 투게도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그것도 김홍도 그림이 조상님 그림이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2가지 동물, 즉 12지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하면 12가지죠. 일전에 제가 과학 이야기하면서 해시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12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지금은 24시간인데 과거에는 12시간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시, 축시, 인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을 1시로 잡아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했다. 그럼 이 동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하고 이 12개의 동물 중에서 인간하고 관계되는 것 7가지의 동물이 있습니다. 소, 토끼, 말, 양, 닭, 개, 돼지는 우리 인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집에서 되게 키우고 있다. 가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소, 토끼, 말은 이제 보통 집에서는 키우지 않습니다만 양, 염소도 키우죠. 닭, 개, 돼지 이런 7가지가
우리 인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물인데 이 중에서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기도 하고 두 발로 걷는 동물이 유일하게 닭이라는 거예요. 두 발로 걷되 날개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닭이다. 그런데 이런 새들처럼 하늘을 직접 잘 나르지는 못하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닭은 다른 새에 비해 다른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 닭은 겨우 회에서 뛰어내리면서 파닥거리면서 땅으로 떨어져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왜 나르지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없어요. 네. 무거워서 생각했는데 그냥 무거워서 생각했는데 그것밖에 네. 원래 잘 날렸는데요.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 닮아서 그래.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누구하고 관련이 제일 많습니까? 네? 인간하고 관련이 제일 많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예요. 인간하고 같이 접하다 보니까 가기가 싫어, 하늘로 날아가기가 싫어. 그러다 보니까 인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늘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독수리가 아주 사나운 새죠. 독수리를 알을 갖다가 닭에다가 갖다 주면 암탉이 그걸 품어요. 자기 알 아니면서도 그걸 모르고 그냥 뿜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중에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태어나요. 태어나면은 자기 어미가 닭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미 닭이 이렇게 오이 주러 나가면 우리 따라가요. 자기 어미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어미보다 훨씬 큰 독수리가 됐어. 그러면 독수리는 닭을 보면은 독수리는 분명히 잡아먹습니다. 닭을. 그러나 이 닭한테 깨난 이 독수리는 자기 어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환경.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속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나는 독수리가 아니여. 나는 무엇이다? 나는 닭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집이 커도 자기 어미는 그 암탉이 그래서 암탉을 쫓아다니면서 먹이 찾아먹고 그래요. 독수리는 실제 독수리는 무슨 동물입니까? 육식동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닭한테 큰 이 독수리는 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 잡식동물, 초식동물이라니 요것만은 그만큼 환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닭이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하늘을 나는 참새가 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